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미 서부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열립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은 여당의 균열 조짐으로 지난주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당에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7명 외에 1명만 더 찬성표가 나와도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고 당론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등 동부 지역에 극심한 추위와 폭설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수년간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경찰을 향한 사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오래전 부당한 수사가 뒤집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저희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방송합니다. 표결을 앞두고 한국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범야권 192석 외에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혜지, 한지아 의원 등 모두 7명입니다. 이 외에도 10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오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중 7명 정도는 찬성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이타표 1명만 더 추가돼도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론과 상관없이 자율투표를 선언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독려하면서 이탈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에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표결 참여 여부와 탄핵 찬반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합니다. 민주당도 오전 10시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 반에 두 차례 의원총회를 진행해 여당 의원 설득을 독려하고 막판까지 탄핵안 통과를 위한 표결 전략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여당의 균열 조짐으로 오늘 탄핵안 표결은 지난주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에서 찬성표는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 사이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투표 부분은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지난 표결에 찬성했던 안철수, 김혜지 의원 외에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정호, 한지아 의원까지 공개 찬성을 선언한 의원만 7명. 야권 192명과 이들 7명의 찬성표를 합치면 가결 200표에 단 한 표가 모자라게 됩니다. KBS 취재 결과 탄핵 공개 찬성 7명 외에 최소 10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오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이 중 7명 정도는 찬성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결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최소 1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제 본회의 표결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습니다. 공개 찬성 7명 외에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명단에선 권영진 의원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두 안건 모두 국민의힘에서 2표씩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당의 입장과 여러 가지 변한 상황들 고려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선택은 최종적으로 내가 양심에 따라 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오늘 표결에 여당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할 거라는 겁니다. 소신 투표를 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사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 줄 것을. 이재명 대표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였다며 탄핵만이 혼란을 끝낼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이 대표는 야5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비상시국회의 원로들의 농성장도 찾아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미하겠다고 자꾸 버티다가 윤석열 내란 수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함께 사라지는 수가 있다는 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표결에 앞서 수도권 곳곳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탄핵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뉴욕 등 동부 지역에 극심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도로 위를 뒤덮습니다. 한방눈이 이어지면서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도심은 물론 교외 곳곳에도 폭설이 이어지면서 뉴욕주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주 버팔로 지역에는 30인치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차량 운행 금지령이 발효됐습니다. 연일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륙 중 엔진 하나가 새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으면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는 190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맨해튼에서 북동쪽으로 25마일 위치에 자리한 684번 고속도로에 추락했는데 긴급 구조에 나선 소방당국에 따르면 탑승객 2명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기가 기상 악화, 기체 결함 등으로 추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눈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바뀌면서 곳곳에 결빙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도로가 끊기거나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도 겨울 폭풍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형성된 폭풍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오는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일원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우량은 1에서 0.25인치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남가주에서 어린 4살 친딸을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폭행한 아버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은 어제 28살 데관 알렉산더가 아동 폭행과 아동 상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지난 2021년 추수감사절
당시 4살이었던 어린 자녀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아이는 전신이 마비돼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어제 LA 소텔 지역에서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35분쯤 올림픽 블루버드와 센티넬럴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센티넬럴 애비뉴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면서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6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로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부상자 2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수년간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경찰을 향한 사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오래전 부당한 수사가 뒤집히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요원으로 일해온 브레오나 테일러 양. 그녀를 숨지게 한 것은 경찰의 총격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약 수색 영장을 들고 무리하게 집안을 급습했고 5인 사격으로 테일러는 경찰이 찾던 전 남자친구 대신 몸에 무려 8발의 총격을 받고 26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의 사망에 연루됐던 경관들 모두 당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경찰을 향한 비난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4년 만에 경관 1명에게 종신형이 가능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해당 경관들이 근무했던 켄터키주 루이빌 경찰국에도 연방 사법당국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have signed a historic consent decre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build upon and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al police reform that we have already begun here in Louisville. 법무부와 루이빌시가 체결한 컨센트 디크리, 이른바 동의명령은 지역정부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 민권 침해 등 연방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강제 집행 성격의 개혁 조치를 말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무부의 감시와 관리 감독 하에 체계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앞서 LA 경찰국도 2000년 과도한 무력과 증거 조작, 인종차별 수사 등으로 인한 이른바 램파트 스캔들로 비슷한 제재 명령을 8년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오래전 잘못된 형사사법 비리의 결과가 끝내 뒤집히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2009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명의 흑인 남성이 15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I have no words for real. It's just been like 15 years, so I really want to cry, but I can't. That's how.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배경에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경찰이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에 근무했던 로저 골럽스키 형사는 30여 년에 걸쳐 인종차별적인 수사와 증거 조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이로 인해 2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풀려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엄마는 골럽스키에게 성적 요구 압력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럽스키는 2022년 여러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재심을 맡은 법원이 2명을 석방한 데 대해 캔자스 지역 카운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잘못된 사법 비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현재 1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과거 잘못됐던 공권력 남용과 비리 수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뉴저지와 뉴욕시 일대에서 미확인 드론이 지속적으로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확인 대형 드론이 불빛을 번쩍거리며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상당히 두렵다며 추수감사절인 11월 28일 이후 매일 밤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의 동요도 날로 커지고 있어 적대국이 본토를 공격 중이란 음모론까지 확산 중입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국방부는 문제의 드론이 미 군용 드론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일광법은 보행자를 운전자가 더 잘 보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이용하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들이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늘어납니다. 법이 시행되면 위반 차량은 $45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계란 가격이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자료를 인용해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8% 상승했고 지난달에만 8%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도매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들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11월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7% 상승해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60%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에 4분의 1에 기여했다고 연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계란 공급업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란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에 유입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올해 들어 상업용 산란계 약 3,3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마리가 지난 10월 15일 이후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산물 시장 조사업체 엑스파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이후 계란 도매 가격은 97% 급등했습니다. 한 남성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간신히 피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 노바토에서 오늘 오전 8시 28분쯤 링 보안 카메라에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통제불능 상태인 차량은 차선을 가로질러 인도를 넘어 벽과 충돌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남성은 랄프 마키아로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차량을 피할 수 있어 살아남았습니다. 마키아는 아침 산책 중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인지 지금도 자신을 꼬집어보고 있다고 ABC 등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노바토 경찰은 사고 차량인 토요타 캠리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적적으로 대형 사고를 피한 마키아는 정말 운이 좋았다며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숨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담당 차기 고위 인사인 톰 호먼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만나 범죄자와 위험 인물을 줄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경 담당 차기 고위 인사인 톰 호만은 12월 12일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과의 만남 후 뉴욕시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만은 이날 그레이시 맨션에서 애덤스 시장과의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애덤스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정치보다 우선시한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만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민 세관 단속극과 협력해 도시의 범죄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애덤스 시장은 범죄자들, 국가 안보 위협,
실종된 34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찾아 ICE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ICE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ICE가 위험 인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는 시민들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만은 또한 조지아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일리의 살해범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불법 이민자로 뉴욕에서 아동 위협 혐의로 체포된 바 있었으나 ICE의 개입 없이 석방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만은 애덤스 시장과의 대화가 다른 시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뉴욕시는 이제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BTV 뉴스 들려면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